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도입니다. 드디어 원피스 1159화 전체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번 챕터의 제목은 운명의 섬입니다. 챕터는 사회자의 설명으로 시작됩니다. 돈키호테 뮤스가르드 성이 살해되기 하루 전, 그에게 사형을 선고한 책임자는 반역자 천룡인이자 신의 기사단의 전 총사령관이었던 피거랜드 갈링이었습니다. 록스의 소식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세계 경제는 몇 주 동안 멈췄습니다. 글로리오사는 슬픔과 절망 속에서 울고 있었고, 로저는 신문을 구겨버렸고, 레일리는 샤키를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1년 후 갈링이 갓벨리에 도착하고 우리가 얼굴을 볼 수 없는 붉은 머리의 여인이 샹크스와 또 다른 한 명을 소개합니다. 갈링은 쌍둥이라는 사실에 놀라며 귀엽다고 말합니다. 붉은 머리의 여인은 갈링에게 함께 살게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그는 거절하며 여자는 노예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갈링은 그 여인이 도착하는 것을 막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후 심하게 다친 붉은 머리의 여인이 땅에 쓰러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녀는 노예가 되는 것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노예의 증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갈링은 칼로 그녀를 베었고 그녀는 그 보물 상자에 숨어버렸습니다. 갓벨리에 있던 해병 몇몇이 보입니다. 그들 중 한 명은 젊은 드래곤입니다. 현재와는 다른 머리 모양이지만 문신은 없습니다. 그는 혁명군 총사령관이자 루피의 아버지인 드래곤입니다. 드래곤은 프레젠테이션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드래곤은 동료들에게 어떤 공격적인 젊은이들이 그 임무에 참여하길 원했기 때문에 자신도 동참했다고 말하며 그들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드래곤은 그 임무의 목적에 대해 질문했지만 그는 침묵하며 따랐습니다. 드래곤은 갓벨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니가 토너먼트 상품에 대한 정보를 엿듣는 것을 봅니다. 이반코프는 그들의 해적 동료들을 잃었기 때문에 다른 노예들과 매우 화가 나 있었습니다. 쿠마는 배의 다른 쪽에 있었지만 그 역시 듣고 미소 지었습니다. 해군 대령콩이 알 수 없는 섬에서 드래곤이 아버지에게 정보를 보고합니다. 매우 젊은 모르건즈가 그 당시 도착하여 뉴스를 듣고 놀랍니다. 그는 놀라운 정보라고 말하며 해군들이 그곳에 있었지만 프레젠테이션 때문에 드래곤과 같은 배에 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모르건즈는 거프 대령에게 정보를 팔고 싶어 했지만 거프는 거절합니다. 그러자 다른 해군 요원들이 그를 위협했지만 모르건즈는 그들이 충분한 용기만 있다면 하치노스로 가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르건즈의 계획은 하치노스로 정보를 유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치노스의 해적들은 샤키가 토너먼트 상품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록스가 그녀를 구하러 갓벨리로 향했지만 그녀의 동료였던 쿤티는 그녀가 아주 흥미로운 악마의 열매를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록스, 로저, 거프가 갓벨리로 향하는 것을 봅니다. 갓벨리로 가는 길에 록스의 배는 하랄드의 배에 의해 멈춰섭니다. 그곳에는 세계정부 배가 근처에 정박해 있었습니다. 하랄드는 록스에게 지백에 숨겨진 일부라고 말합니다. 록스는 자신의 진짜 이름은 데비디지 백이라고 밝힙니다. 하랄드는 그럼 록스는 진짜 이름이 아니라며 놀랍니다. 록스는 우리 가문은 전 세계에서 우리를 완전히 제거하려고 노력해왔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전설적인 예언과 함께 우리 조상 중 한 명인 데비 존스가 이 가문을 겨우 생존시켰고 특히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성장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록스는 있을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내 아내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그들을 데비 가문에 의존하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 내가 내 아내와 아이를 어떤 위험으로부터든 지켜내야 한다면 나는 그들과 내 가족을 데비 가문에 맡길 것이라고 합니다. 헤럴드는 알겠다고 말하고 이제 너와 너의 친척들은 모두 여기에 있는 갓벨리 가족이라고 선포합니다. 록스는 아내를 구하러 갓벨리로 향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가 챔피언이 되어 그의 아내와 아이 그리고 하랄드를 토너먼트에서 이기기 위해 로저와 싸우는데 합류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그는 싸우기 전에 먼저 끝내야 했습니다. 우리는 희귀한 악마의 열매 니카 열매의 실루엣을 봅니다. 갈링이 그의 아내나 딸 중 누가 그의 후계자가 될지 결정하기 위해 개최했던 토너먼트 같은 몇몇 상품들을 소개합니다. 샤키는 잡혔고 깨끗하고 건강하게 옷을 입은 채로 무대에 있는 것을 봅니다. MC는 누가 샤코 야쿠를 잡았는지 설명하고 승자는 그녀의 손과 왕국을 얻길 것이며 승자는 그의 아내나 딸 중 한 명과 그녀를 교환할 것인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피거랜드 가문이 지배하는 섬 출신이었으며
갈링은 그녀를 신이 기사단 갑옷을 입은 갈색 피부와 금발 머리에 어린 소녀와 함께 잡았습니다. 그녀는 쿠마의 레이스에서 본 것과 매우 유사한 의상을 입고 있습니다. 철룡이는 너무 아름다운 것 같다고 말하며 자신의 가문을 위해 노예를 만들겠다고 하자 서머스는 자신의 아내로 삼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갈링은 그녀는 내 아내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사회자는 군코에게 이제 우리가 트로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으니 전쟁의 신호를 울리자고 말하고 우리는 붉은 머리의 여인이 피의 흔적을 남기고 집 안으로 도망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피의 흔적을 따라 한 인가로 들어간 드래곤이 부상당한 빨간머리 여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여성은 부디 제 아이들을 이 섬 밖으로 내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데려가선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티치와 그의 어머니가 등장하고 그들 역시 수갑을 차고 철창 안에 들어갑니다. 티치 어머니는 티치에게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장면은 다시 갓벨리로 사회자로 이동. 주최자가 철룡인들에게 버커니어족 말고도 800년 만에 데비 일족을 찾았다고 밝히면서 분위기는 더욱 고조됩니다. 저는 드래곤이 아무 영향력 없는 일반 병사로 등장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드래곤은 별다른 능력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 갓벨리 상품은 굉장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악마의 열매들이었고 만약 드래곤이 이곳에서 해군의 환멸을 느끼고 악마의 열매를 탈취한 후 해군을 나왔다면 드래곤은 악마의 열매 능력과 함께 자신의 계획을 모두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설로만 전해져 내려오던 데비 존스의 이야기들이 풀리고 있는데요. 오늘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데비 존스는 최소 조이보이급의 강함과 힘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세계 정부에서도 데비 존스의 가문을 극비에 취급했고 뒤에서 지우기 위한 작업을 이어갔다는 것이고 현존 최강으로 보이는 록스의 정체성이자 과거의 적사에서 빠질 수 없는 거물임은 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운명의 섬 갓벨리에서 벌어진 비극은 그저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뿌려진 씨앗들은 38년이라는 시간을 거쳐 현재 원피스 세계의 구도를 형성하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났습니다. 마샬 디티치 검은 수염은 이 비극의 한복판에서 모든 것을 목격한 산증인입니다. 노예 신분으로 끌려와 자신의 아버지가 영웅들에게 패배하고 고향이 사라지는 끔찍한 광경을 어린 눈으로 모두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검은 수염의 사람의 꿈은 끝나지 않아 라는 외침은 아버지 록스가 이루지 못했던 꿈을 잇겠다는 의지의 표명일 수 있으며 운명과 숙명을 유독 강조하는 그의 태도 역시 갓벨리에서 겪었던 처절한 경험에서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혹은 그 이상의 야망을 위해 그는 더욱 치밀하고 잔혹한 방식으로 자신만의 계획을 실행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드래곤이 샹크스의 어머니로부터 아이들을 부탁받는 장면은 혁명군과 사왕이라는 현재 세계의 양대 세력 사이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깊은 연결고리가 존재함을 암시합니다. 드래곤이 어린 샹크스를 구해주었다면 두 사람 사이에는 거대한 은혜 관계가 형성됩니다. 훗날 샹크스가 오로성 앞에도 당당히 나타날 수 있었던 막강한 영향력의 배경에는 그의 출생의 비밀뿐만 아니라 혁명군 총사령관과의 숨겨진 인연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원피스 1159화는 지금까지 우리가 단편적으로 알고 있던 모든 정보들을 갓벨리라는 거대한 퍼즐판 위에 올려놓고 재배치하는 그야말로 경이로운 챕터였습니다. 록스라는 인물에 대한 완벽한 재평가, 드래곤과 검은 수염의 사상적 기원, 그리고 샹크스의 비밀까지 수많은 떡밥들이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로 수렴되기 시작했습니다. 운명의 섬에서 시작된 비극의 서사는 이제 돌고 돌아 현재의 인물들에게 그 운명을 되묻고 있습니다. 검은 수염이 왜 이렇게 타락했는지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검은 수염이 갓벨리 토너먼트의 노예로 팔려나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일 원피스 1159화 전체 내용 분석 영상을 업로드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랑한다고요.